안녕하세요. 엉뚱한 놈 A맨입니다. 달 위상 변화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위상이라는 거는 위치와 모양상,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위치와 모양이 변한다. 그럼 위치가 왜 변하겠어요? 지구가 있을 때 달이 나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위치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달의 공전 때문입니다. 지구 주변을 달이 약 한 달 동안에 한 바퀴 돌거든요. 정확하게는 27.3일 정도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한 달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모양도 달라 보이는 겁니다. 자, 우선 이거 모양 변화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지금 달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반시계 방향, 항상 여기 이제 공전도 우리가 우주에서 봤을 때 이게 반시계 방향, 지구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 부분에서 태양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태양이 조명이거든요. 그럼 조명받는 부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명받고요. 여기 이렇게 조명받고요. 여기 조명받고요. 조명받고요. 그래서 선생님 안 그릴게요. 밝은 부분들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태양계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편의상 중심으로 따지면 달의 회전 반경은 약 76만 8천 km가 됩니다. 태양의 지름은 148만 km입니다.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고 과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달의 위상표 확인해 봤더니 딱 맞아 떨어집니다. 달이 딱 내 머리에 떴을 때 얘가 어디 나다니는 거 말고 지금 우선은 모양만 보자는 거니까 달이 어디 움직이는 걸 떠나서 그냥 내 머리의 정중앙에 있을 때 정확히 모양만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달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뒤통수로 선생님이 칠할게요. 이렇게 올려다보는 거예요.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정면에 달이 보이는 거예요. 되겠죠? 그때 오른손을 들어줍니다. 기준을 잡기 위해서요. 그럼 여기서 딱 보게 됐을 때 여기서 잘 봐요. 위에다 올려다봤는데 조명은 뒤통수만 받고 있으니까 앞은 보여요. 이 얼굴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사라졌다 해서 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 기준을 볼게요. 얘가 나돌아다녀가지고 이쪽에 와 있어요. 근데 얘도 지금 내 정면을 보려면 지구도 돌아갔을 때, 물론 요 위치에 있을 때도 여기 보일 수 있겠지만 그냥 정면을 볼 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모양을 우리가 따질 때는.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요 위치에 있을 때 오른손 들고 뒤통수 그리면 여기서 이렇게 올려다 볼 때 모양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럼 조명 받는 거 잘 봐요. 여기서도 지금 상현하고 하현을 헷갈렸는데 오른손 등 부분이 밝죠. 오른쪽 등 부분이 지금 조명을 받기 때문에 여기가 밝게 보여서 오른쪽 이 알파벳 D 모양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얘도 지금 이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라 얘 정면에서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럼 오른손 들고 있으면 이렇게 뒤통수 그래서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태양에서 오는 빛을 완전히 얼굴을 다 받고 있죠. 완전히 얼굴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망이라고 해서 보름달로 완벽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때 되겠죠? 그렇다면 오른손 이렇게 하고 뒤통수 위로 올려다보면서 왼손.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조명받는 부분이 이쪽이죠. 오른손이 어둡고요. 왼쪽이 밝아요. 왼쪽이 이렇게 오른쪽 아까 오른쪽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오른쪽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밝은데 여기서는 왼쪽이 어둡고요.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오른쪽이 어둡고요. 오른손을 봤을 때 오른쪽이 어둡고요. 왼쪽이 볼록하게 밝아서 왼쪽이 볼록해서 이렇게 하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손 기준을 안 잡으면 여기서 볼 때나 여기서 볼 때는 딱 같은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현달은 오른쪽이 볼록 밝아요. 하현달은 왼쪽이 볼록 밝아요. 여기 왼쪽이 볼록 밝아요 해서 왼쪽이 볼록하게 이런 모양 됐죠? 이 상황 이렇게 되고 그럼 이 중간에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달들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때도 여기도 어떻게 사람이 여기 있을 때예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에서 있을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지 않고요. 선생님 다 그리지 않고 이렇게 볼게요. 처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안 보였죠? 그러다 여기 과도기 지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보였죠. 그럼 얘가 없다가 이렇게 지나면서 점점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가 생기는 과도기니까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차올라서 반달이 되는 거예요. 상현달이. 그 다음에 상현달에서 요로 넘어갈 때는 보름달이 됐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서 이쪽으로 살이 차오르죠. 그래서 이 모양에서 상현달에서 조금 더 살이 이렇게 차오르는 이 부분이 바로 애매한 달. 이건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애매한 달이에요. 그 다음 완전히 다 살이 차오르게 되면 그때는 보름달이 된다. 그 다음 여기서 보세요. 보름달을 갖다가 왼쪽이 이렇게 장볼록하게 지금 꽉 찼다가 이렇게 되니까 오른쪽이 파먹혀 들어갔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 과도기는 이만큼 있다가 오른쪽에 파묻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달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다가 요 그림만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싹 하고 사라졌죠. 이렇게 싹 사라졌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보면 보름달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라졌다면 점점 더 먹어 들어갔겠죠. 점점 먹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은달 모양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금은달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걸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달의 모양은 이 조명을 어디서 받느냐,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달 밑에서 보는 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지구에서 밤에 달을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배불뚝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이 이쪽으로 갈수록 대보름달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낮에 달을 본다면 달은 이렇게 밝은 지역으로 움푹 패여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낮 지역 위상과 낮에 달이 틀리네요. 안으로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배불띠가 되고, 밤에 배불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으로 먹어 들어갔습니다. 왜 달의 위상이 현실과 틀린 겁니까? 이유는 지구가 둥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박 한번 해주세요. 자, 문제가 없습니다. 네. 왜? 자, 항상 달 밑에서 달을 항상 달 밑에서 관측을 해야 요런 모양들이 보이는 겁니다. 초승달도 볼 수 있고, 상현달도 볼 수 있고, 보름달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사람이 달 밑에서 이렇게 관측을 해야 요 달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초승달은 언제 볼 수 있느냐? 초승달은 해가 떠 있을 때 봐야 돼요. 해가 떠 있을 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빛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기 전에 이때만 저희가 관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해가 진 다음에 이쪽에 이러한 초승달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자,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일단은 사람이 달을 머리 위에 놓고 있을 때 그때 볼 수 있다. 초승달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초승달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밤 12시에는 초승달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구를 놓고 달에 회전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구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눈이 지구에서 보는 것이고 지금 달을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보고 있다면 우리는 밤에 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자를 보시듯이 이게 밝은 부분이면 이 어두운 부분이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낮으로 갈수록 자, 이렇게 절반으로 이렇게 딱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밤에 관찰했을 때 달이 높은 하늘에 있다면 우리는 이쯤에 있는 달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낮은 하늘에 달을 봤다면 이쯤에 있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높은 하늘에 달을 봤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자, 이렇게 이쪽이 밝은 부분이면은 밝은 부분 쪽에서 배가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뿔룩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이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가 됩니다. 이건 법칙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낮에 달을 본다. 자, 그러면은 달이 어떻게 보입니까? 거의 잘 안 보이고 이쪽이 밝은 면이면은 그림자가 밝은 면 쪽으로 이렇게 움푹 패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봤다 그러면은 낮은 하늘에서 자, 이렇게 쑥 배가 쑥 들어가 버린 이런 초생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계 시스템에 의하면은 우리가 낮 지역에서 달을 보면 달은 이런 식으로 밝은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자, 맞죠? 자, 이렇게 달이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점점 이렇게 안으로 먹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밤 지역으로 오면 그 반대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밝은 쪽을 두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배가 쑥 불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밤 지역에서 항상 대보름달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배불뚝이형 달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낮에 보는 달, 밤에 보는 달, 태양계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절대 불변의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놀고 있잖아요. 되겠죠? 자, 그럼 여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좀 지우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 별과 달, 태양의 일주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모두 셋 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지구가 서해소동으로, 즉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가만히 있다고 봤을 때, 물론 얘네들도 움직이긴 하지만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데 하루 동안에 얘는 한 달 동안에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얼마 안 움직이거든. 그럼 얘가 정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지구. 자,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현달을 지금 봤어요. 이렇게 상현달을 지금 봤으면 이 달은 한 달 동안에 돌기 때문에 이 곳에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12시간 후면은 이 반대편에 와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렇다면 12시간, 그러니까 저희 밤중에 상현달을 초저녁에 봤는데 밤에도 확인을 하고 저는 12시간을 지나서 새벽쯤에 왔어요. 이렇게 새벽쯤에 요 달을 볼 위치에 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직 낮이 되기 전에 밤에도 이 상현달이 따라옵니다. 달이 요렇게 초저녁 이쪽에 떠가지고 요렇게 지나가는데 뭐 지구가 자전을 해서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에 떠있던 상현달이 여기도 떠있고 떠서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 쭉 따라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서 있는 관측자가 이 지구 너머에 있는 요 상현달을 볼 수 있느냐? 달은 이곳에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이곳에서 불과 뭐 13도 정도, 하루에 13도를 움직이는데 이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물론 밤에 달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또 낮에 달이 또 이렇게 쑥 들어가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은 달 스스로 둥글지 않은 평평한 세상을 회전하면서 달이 하루에 한 바퀴가량 스스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낮 시간대에 동쪽에 떠 있는 달을 봤다면 달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달을 저녁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후 늦게 서쪽 하늘에 있는 달이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 달이 어떻게 변해 있냐면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이 이 형상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동쪽에서 달을 이렇게 봤으면은 서쪽에 갔을 때는 달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둥근 지구 과학을 믿지 마세요. 교과서는 모조리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계 달 위상표가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구가 절대 둥글지 않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밤하늘의 달을 본다면 밝은 달이 있으면 무조건 이 밝은 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이 져야 됩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태양계에서는. 반대로 낮 지역에서 본다면 이 밝은 쪽을 향해서 달이 이렇게 움푹 패야 이것이 태양계 법칙이고 이것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절대 불변의 법칙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구는 둥글지 않고 이 태양과 달이 평평한 세상을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아침에 서쪽 하늘에 떠 있는 대보름달을 찍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대보름달은 밤 12시 지역에 있는 것이고 낮 지역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대보름달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보름달을 버젓이 낮 지역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과학 채널뿐만 아니라 대학 교수님, 천문학 박사들, 둥근 지구를 맹신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제 풀어보세요. 이 문제가 안 풀리니까 또 제 채널에다가 와서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면 그 끝에 바닷물이 다 아래로 떨어지겠네? 평평한 사진 내놔봐. 이렇게 또 이 본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자꾸 세워나가게 되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풀려야 그 다음에 무슨 점이 있다, 무슨 점이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무슨 점은 풀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주제를 바꾸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지구는 둥글지 않습니다. 지구는 평평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자, 요거 상현다를 때 한번 볼게요. 요 위치 있을 때, 기준 잡았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서에서 동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어요. 그럼 내가 정지했다고 생각하면 달은 어떻게 된다? 당연히 반대로 거꾸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이죠? 그래서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던 내용도 떠올리면 문제 없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매일 초저녁 같은 시각에 관측되는 달의 위치는 서에서 또 동으로 간다. 여기서 여러분 하는데 이게 아무 얘기가 안 돼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매일 초저녁 같은 시각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상현달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상현땅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달에 대해서 본다는 거기 때문에 달이 위상 변화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공전 막 나돌아 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달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이때 자, 얘가 돌고 있을 때 나도 같이 돌면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 있고 막 같이 섞어버리면 헷갈리죠. 그래서 기준을 잡는 거예요. 매일 초저녁이 요때예요. 아시겠죠? 요때 같은 시각이라서 얘를 기준 잡아두자 이거야. 항상 같은 시간. 우리가 같은 곳에 있을 때 얘가 나돌아다니는 걸 보겠다. 아까 달의 일주운동은 달이 한 곳에 있을 때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때 얘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를 이걸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봤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달의 포인트를 걷기 때문에 우리가 고정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고 얘가 나돌아다닐 때 어디에 있는지 보겠다 이거지. 잘 봐요. 그러면 요 기준이에요. 이게 매일 초저녁 같은 시간이 요때예요. 응? 그럼 요 상황에서 만약에 초승달을 보게 되면 요쪽에 있어요. 또 같은 하루가 지나서 같은 시간대 내가 요만큼 전진했을 텐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또 같은 시간에 초저녁 내가 요 위치에 있을 때 상현달이 됐을 때 얘가 요로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얘가 나는 또 같은 시간에 있을 때 딱 보면은 얘가 애매한 달 와 있을 때는 요로, 보름달이 되면 요로 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동하느냐, 초승달일 때 여기, 상현달일 때 여기, 그 다음에 보름달로 가면서 요로 하니까 요런 방향으로 이동하죠. 요런 방향으로 이동하니까 다시 뭐예요? 서에서 동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거를 기준으로 두느냐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달의 일주운동은 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돌죠. 내가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돈다고 보이기 때문에 동에서 서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달의 위상 변화에서 이 위치 변화는 내가 기준이 그냥 달이 도는 거예요. 그럼 달이 그냥 이렇게 돌고 있잖아. 그래서 서에서 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잘 봐요. 여러분들 이거 제일 헷갈려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달이나 태양을 볼 때는 항상 남쪽 하늘을 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지구가 있죠. 그럼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우리가 왜 항상 남쪽 하늘을 봐야지만 태양을 보냐면, 우리가 여기 적도에서 위쪽에 있는 북반구에 있단 말이야, 지구가. 그리고 여기가 여기 있거든. 태양이 여기 있고요, 달도 중간쯤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려면 우리 기준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면 여기서 선생님이 이게 북쪽, 남쪽, 이게 저기 동쪽, 서쪽을 보게 되면 요 기준점에서 보게 되면 태양과 달은 항상 우리 아래쪽에 보여. 응? 여기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도가 여기거든. 그러니까 태양이 요 중심에서 태양과 그다음에 태양과 달이 이쪽이 동이고 여기가 서고 남쪽을 보는 거죠. 이건 북쪽이에요.
뒤통수 그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북쪽을 바라보는 거지만 지금 앞으로 밑을 보는 거죠. 그럼 얘가 항상 남쪽에서 동에서 떠서 서로 주는 거예요. 남쪽에서. 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쪽을 봐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만약에 호주 같은 남반구 사는 사람들은 여기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든 간에 북쪽이잖아. 얘네들은 북쪽을 봐야지만 태양이 여기서부터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그 다음에 달도 동에서 떠서 어떻게 된다? 서로 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항상 남쪽 하늘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남양이 좋다고 해서 우리 어머님들. 왜냐하면 태양이 뜨면서 질 때까지 계속 여기 남쪽을 보게 있으면 이 태양의 빛이 계속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고시원 같은 경우는 창문 없는 고시원. 아 슬프다. 이거 뭐 북향으로도 지구지는 경우가 있는데 위쪽을 보는 거거든. 그럼 태양이 뜨고 질 때 태양이 항상 우리가 뒤돌아서 했을 때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뒤통수 이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서 뒤에서 뜨고 지고 태양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두운 건 아닙니다. 태양 쪽에서는 전체가 밝기 때문에 밝긴 한데 태양의 모습을 태양이 여기 동동동동 이게 지나가는 태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기준은 그래서 태양이나 달이는 항상 남쪽의 기준이 이래서 남쪽이에요. 그래서 남쪽을 보고 있으니까 북쪽을 볼 때는 오른손 들어봐. 오른손. 자, 오른손 들어봐. 얘야. 오른손 들으면 오른쪽이 동쪽이지만 남쪽을 보니까 뒤돌아서 해서 아래쪽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을 보고 있으니까 오른손이 서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서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동쪽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달의 일주 운동은 어떻게 된다? 동에서 떠서 서로 주는 겁니다. 이때는 이 모양을 보시면서요. 그냥 만약에 이러한 초승달이었다고 하면 그 초승달이 달 뜨는 시간에 떠가지고 올라갔다가 지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보름달이었다. 보름달이 떠서 보름달이 다시 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되겠죠? 그럼 이 그림은 뭐냐? 내가 항상 같은 이거 왜 다 지웠어? 내가 이렇게 그대로 둘게요. 지울 거네. 자, 여기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보름달이 떠서 하루 동안 보는 거고 그냥 그날 보는 거죠. 그리고 초승달이 떠서 또 그날 보고 자, 이게 지금 반복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떴는데 지구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달부터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쪽에 있는 달. 여기서 보름달이 떴어요. 보름달이 떠가지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준으로 요만큼을 지나가요. 자, 가장 긴 시간 동안 관측이 가능하니까 보름달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본 보름달을 이 보름달은 움직이지 않고 이 근처에 있잖아요. 근데 요만큼 지나와서 해 뜨기 전까지 이 보름달을 관측을 하는 겁니다. 보름달이 따라오는 건가요? 자, 재밌는데? 요거는요 매일 초저녁 같은 시간 달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나를 고정시키는 거자. 항상 같은 시간에 내가 같은 위치에 와 있어요. 항상 같은 위치에 와 있을 때는 봐봐. 잘 봐. 여기서 지금 초승달일 때는 요 모양이잖아. 여기 떠 있어. 여기 떠 있어. 며칠이 지나서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딱 왔을 때는 상현달로 돼 있네. 얘가 나대면서 여기로 왔으니까 상현달은 여기로 와 있네. 애매한 달은 여기로 와 있네. 또 같은 위치 같은 시간이 딱 지나가서 이게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보름달이 여기 와 있네. 그래서 매일 초저녁 내가 같은 시간의 위치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달의 위치는 여기 어떻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동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모양도 초승달에서 상현달, 보름달로 바뀌는 겁니다. 자, 매일 초저녁에 지금 초승달부터 매일 초저녁에 초승달부터 보름달이 되는 경우 이제 약 15일 정도 지냈죠. 그러면
16일부터 뭐 30일까지는 뭐 금음달과 하연달을 저희는 볼 수 없는 건가요? 초저녁에 하연달과 금음달을 볼 수 없다 라는 거네요. 그죠? 자, 여기에 태양계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편의상 중심으로 따지면 달의 회전 반경은 약 76만 8천 km가 됩니다. 태양의 지름은 148만 km입니다. 태양은 여기 있습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된다고 과학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달의 위상표 확인해 봤더니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구에서 밤에 달을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배불뚝이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달이 이쪽으로 갈수록 대보름달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우리가 낮에 달을 본다면 달은 이렇게 밝은 지역으로 움푹 패여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낮 지역 위상과 낮의 달이 틀리네요. 안으로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배불띠가 되고 밤에 배불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안으로 먹어 들어갔습니다. 왜 달의 위상이 현실과 틀린 겁니까? 이유는 지구가 둥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진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박 한번 해주세요.